자, 이제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하고 보존 과정 봅시다. 자,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종류예요. 원래는 이제 물체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는 운동 에너지, 요 둘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위치 에너지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배우진 않지만 크게 두 가지로 전체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배우게 되고요. 이게 지금 배울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배우게 되는데, 요거는 고2 때 배워요. 어찌됐든 간에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는 운동 에너지 두 개를 합한 걸 전체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 위치 에너지는 그 1학기 일과 에너지 파트에서 했지만 어떻게 돼요? 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즉 기준면, 보통은 지면이죠. 지면으로부터 질량이 m의 물체가 얼마만큼 높이 있었을 때, h만큼 높이 있었을 때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바로 위치 에너지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했어? 9.8 m h라고 해서 바로 위치 에너지를 구해줬었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여러분들 일과 에너지에서 질량의 m의 물체가 V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으면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줬었어요?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로 뭘 구해줬어요? 운동 에너지를 구해줬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뭘 받으면은 E를 받은 만큼 뭘로 변한다? 에너지로 변하게 되고, E를 한 만큼 뭐가 줄어든다? 에너지가 줄어들게 된다. 그게 1학기 1과 에너지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다른 형태로 전환이 가능해요. 여러 가지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가능한데,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이라고 하는 건, 자, 물체의 높이가 변할 때, 그럼 뭐가 변해요? 위치 에너지가 변하죠. 만약에 물체의 위치가 현재 기준면에서 올라가면은 위치 에너지는 증가할 거고, 만약에 물체의 위치가 낮아지면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감소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변하면 운동 에너지도 변해요. 또는 운동 에너지가 변하면은 위치 에너지로 서로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과정에서 계속해서 전환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롤러코스터의 운동을 보면은, 자, 제일 높은 곳에서 얘가 부앙 하고 낙하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가장 높은 곳에서 무슨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져? 위치 에너지를 제일 많이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롤러코스터 타고 있다가 낙하하면 어떻게 되니? 아니면 자이로드롭 같은 거 타고 있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 속도가 빨라지죠. 느려지는 거 아니잖아요. 속도가 빨라지는데 높이가 낮아지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결국에는 높이가 낮아지니까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감소를 하게 되는 거고, 위치 에너지가 감소를 한 만큼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속력은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롤러코스터가 최대로 낮은 지점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회전도 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은 가장 낮은 지점에 내려왔었을 때가 속력이 제일 빠르게 간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장 낮은 지점에 왔었을 때 속력이 빨라지는 이유는 지금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이 결국에 뭘로 바뀌고 있는 건데,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건데, 가장 낮은 지점으로 내려왔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이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 감소가 최대가 됐다는 소리고, 위치 에너지 감소가 최대가 됐다는 소리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 증가가 최대가 되었다는 소리예요. 감소한 만큼 늘어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속력은 점점 느려져요. 속력은 점점 느려진다는 소리는 운동 에너지는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고 점점 감소를 하게 되는 거고 대신에 이 롤러코스터의 높이가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위치 에너지는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전체 한 물체 안에서 한 공간 안에서 운동을 할 때 내려갈 때는 물체의 높이가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물체의 높이가 낮아지면은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게 되고 대신에 물체의 속력이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돼서 자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물체가 내려갈 때 어떤 관계식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냐면 감소한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랑 뭐가 같은 거예요? 증가한 운동 에너지하고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단 뭐가 없어야 되냐면 이 과정에서 마찰에 의한 에너지의 손실은 전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소리나 마찰에 의해서 밖으로 손실된 에너지 양은 전혀 어떻게 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꾸로 올라갈 때는 물체의 높이가 어떻게 돼요? 점점 높아져요. 그러니까 물체 높이가 높아지니까 위치 에너지는 점점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대신에 속력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느려져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위치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거꾸로 이 경우에는 이제는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바로 증가한 위치 에너지 값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서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전혀 없었을 때 항상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돼요. 그러니까 밖으로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으면 어느 위치에서나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 합은 어떻다? 항상 일정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높이가 H인 곳에서 질량이 M인 물체를 떨어뜨려. 그럼 얘가 점점 속도가 빨라지다가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가 뭐가 되겠어요? 최대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얘가 가지고 있는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여기 도달하면서 100% 다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값이랑 이 값이랑 어떻다는 소리야? 같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중간중간에는 여기든 어디가 오든 간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날 거고 여기서도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 있던 다 뭐하고 뭐는 있니?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는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둘의 합은 각 어느 지점을 있더라도 어떻다는 소리예요? 다 같다라는 소리예요. 결국에.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가 최대니까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니까 위치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중간중간에는 다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돼요. 근데 만약에 물체를 위로 던져 올리면 처음에 여기서 똑같은 높이에서 속력, 이 속도하고 같은 속력 V로 던져 올리면 여기서 얘가 갖고 있던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얘가 쭉 올라가서 최고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여기서 다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로 다 바뀌게 돼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올라가면서 무슨 에너지는 점점 줄어? 운동 에너지는 점점 줄고 점점 무슨 에너지는 늘어나요? 위치 에너지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나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의 합은 어떻다? 항상 같게 나타나요. 대한 조건이 뭐가 없을 때?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전혀 없었을 때.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랑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랑 같고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랑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여기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랑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감소한 만큼 증가해야 되니까. 어디가 총량은 총 일정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100이면 여기서 또 100이니까 여기서 합도 얼마가 나와야 돼? 무조건 100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고 여기서 던져 올리면 여기쯤 왔었을 때는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위치 에너지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즉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느 위치에서나 항상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의 합은 어떻게 나타난다? 같게 나타난다. 이게 바로 뭐다?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에 해당이 됩니다. 오케이? 자, 보자. 확인 문제로 개념 쑥쑥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공기 저항하고 마찰에 작용하지 않을 때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OX죠. 자, 연직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점점 감소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역학적 에너지 자체는 어떻게 돼요? 일정해요. 공기 저항하고 마찰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던져 올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질량의 M인 물체를 V의 속력으로 휙 하고 던져 올리면 얘가 여기서 뭘 가지니까 처음에 갖고 있었던 게 2분의 1 mv 제곱만큼의 무슨 에너지를 가져요?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될 거고 이 운동 에너지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높이가 어떻게 되니까? 높아지게 되니까 mgh 그러니까 9.8 mh죠. 자, 9.8 mh만큼의 뭘로 바뀌어요? 위치 에너지로 바뀌고 이 합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하다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자, 다음 2번 오른쪽 그림은 장난감 롤러코스터가 정지 상태에서 A점을 출발을 해서 B점을 통과를 한 후 C점을 지나는 모습이래요. 자, A하고 B 구간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높이가 낮아지니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할 거고 그 다음에 A에서 B 구간에서는 무슨 에너지가?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요? 증가한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총량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 뭘로? AB 구간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럼 BC 구간에서는 여기서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높이가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자. 오른쪽 그림은 질량이 2kg인 공을 지면으로부터 2.5m 있는 A점에서 가만히 놓아서 B점으로 떨어뜨렸대요. 그럼 여기서 얘가 갖고 있던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결국에는 이 지면에 도달을 하면서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전환 과정이 일어나게 돼서. 그러면 A점에서 얘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9.8 질량 얼마? 2 높이 2.55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49줄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고 따라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라고 했으니까 마찰 자체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갖고 있던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다 여기서 100% 다 뭘로 바뀌어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리고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의 합이 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합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 최대, 운동 에너지 0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 최대, 위치 에너지 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몇 줄? 그냥 49줄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럼 B점에 도달을 하면은 딱 지면이니까 높이가 없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거고 0이 되는 거고 운동 에너지는 49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49, 얘가 0 여기서는 얘가 49, 얘가 0 어느 위치에 있던 간에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의 합은 전체로 49줄로 어떻다? 다 동일하다. 알겠어요? 이게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다음에 4번. 자, 오른쪽 그림은 연직 위로 던져 올린 공이 올라갈 때 하고 내려올 때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요거 답은 XO, XO인데, 자, XO,
x5인데, 자, A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0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던져 올렸잖아요. V로.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 그 다음에 최고점에 도달했었을 때의 속력이 뭐가 되는 거니까? 0이 되잖아요. 멈췄다가 내려와야 돼요. 한번 물체가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무조건 한 번은 뭐 해야 돼요? 정지해야 돼요. 왕복 달리기 하다가도 멈춰야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체가 운동 방향이 변하려면 한 번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정지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속도가 0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거고, 운동 에너지 값이 0에 해당이 되는 거고, 대신에 위치 에너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AB 구간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CD 구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마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일정해요, 항상. 증가 감소가 없어요. 그리고 높이가 같잖아요. 올라가는 구간이든 내려오는 구간이든 간에 높이가 똑같으면은 던져 올렸다가 내려오는 이 운동에서 항상 뭐가 똑같냐면은 이 지점에서 둘의 속력이 다 똑같아요. 알겠어요? 여기 지점에서 둘의 속력이 똑같고 여기 지점에서도 둘의 속력이 똑같아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구간에서. 자, 그다음에 5번. 질량이 4kg의 물체를 연직 위로 14m/s의 속력으로 던져 올렸대요. 그러면은 이 물체가 갖고 있던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최고점에 도달하면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랑 던져 올렸을 때 운동 에너지랑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 얼마야 돼? 2분의 1 질량 4 속력의 제곱이니까 14의 제곱이잖아요. 얘가 위치 에너지 얼마로 바꿔야 돼? 9.8 질량 4 높이 h 이렇게 바뀌어야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나눠주면 2 그치? 근데 실제로 여기서 질량이 지워지고 2가 1로 넘어가 버리면 14 곱하기 14는 얼마 돼요? 19.6 h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14의 제곱은 얼마가 나오니? 196 얘가 19.6 h 값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h는 몇 미터가 돼야 됨? 10 미터.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전체 역학적 에너지 합은 어떻게 되니까? 항상 일정하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뒤에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될 건가? 라고 하는 보는 거예요. 따라서 자유낙하할 때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항상 저 어디서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어떻게 나타나요? 다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는 없어요. 자, 답이 5xx 5x예요. 5 xx 5x에 해당이 되는데 쇠구슬이 낙하할 때 낙하하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 맞아요. 네, 맞고 지금 쇠구슬이 낙하할 때 5점에서부터 쭉 낙하를 해서 떨어지는데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지금 점점 낙하를 하고 있게 되는데 쇠구슬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디를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일정해요. 마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그 다음에 쇠구슬이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쇠구슬의 역학적 에너지는 점점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해요. 그러니까 뭐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쇠구슬이 낙하하면서 뭐만큼?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정확하게 뭐가 증가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합이 항상 일정해지니까. 그 다음에 공기 저항을 무시했었을 때 낙하하는 높이를 알면 쇠구슬이 지면에 도달할 때 속력을 구할 수 있죠. 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높이가 만약에 1.5점의 2배인 곳에서 쇠구슬을 떨어뜨리면, 자, 이게 잘 봐. 2배인 곳에서 떨어뜨리면 h가 2h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낙하한 총 거리가 2배가 되는 거니까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몇 배가 돼요? 2배가 돼요. 자, 근데 이거 잘 봐야 돼. 증가한 운동 에너지도 몇 배 돼? 2배 돼요. 근데 물어본 게 뭐예요, 지금? 속력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 그치? 근데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가 돼요? 2분의 1 m v 제곱으로 운동 에너지가 결정이 되니까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되기 위해서는
질량이 똑같을 때 속력은 어떻게 돼야 돼? 제곱에 비례해야 되지. 그치? 속력이 2배가 되면 실제로는 속력의 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얼마가 돼요?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럼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되려면 속력은 몇 배가 돼야 되겠어? 루트 2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제곱했었을 때 운동 에너지 값이 2배가 되겠지. 그쵸? 속력은 2배가 아니라 루트 2배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하고 보자. 표는 질량이 0.1kg인 공을 연직 위로 던져 올렸을 때 공의 속력 변화를 나타냈는데 처음에 2.8, 그 다음에 1.4, 0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점점 속력이 느려졌기 때문에 이동하는 동안에 공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감소를 하게 될 거고요. A점의 높이가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지면이야. 기준면. 여기가 지면이었을 때 이 C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가 되느냐. 결국에는 이 지면 A에서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최고점인 C에서의 전부 다 뭘로 바뀌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식이? 2분의 1 mv 제곱. 얘가 다 뭘로 바뀌어야 돼? 9.8 m h로 바뀌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질량하고 상관이 없어. 얼마짜리를 던지건 똑같아요. 왜? 양변에서 뭐가 사라지니? 질량이 사라지지. 그쵸? 질량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상관없는데 물어본 거는 이제 몇 미터 올라갔냐가 아니라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만큼 2분의 1 질량이 0.1kg 곱하기 속력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8의 제곱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2.8의 제곱이니까 2.8인데 나눠져 버리면 얼마가 돼? 1.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0.1을 곱해주면은 하나가 뭐가 되면 2.8에다가 0.1 4만큼을 곱해줘 버리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4, 8에 32, 3 11이고 그 다음에는 2, 8 2, 9, 3. 소수점 몇 개니? 3개지. 그럼 0.392줄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쵸? 0.392줄. 그치?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여기서 잠깐 문제 한번 봅시다. 유제 1번하고 유제 2번하고. 자, 1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2kg인 공을 지면에서 연직 위로 14m/s로 쐈어요. 그러면 자, 지면으로부터 5m의 높이를 지날 때의 공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얘는 위치 에너지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 여기서 갖고 있는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전체 역학적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요 지점에서의 무슨 합하고 위치 에너지 합하고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 여기서 전체 운동 에너지 합하고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란 말이에요. 결국에. 자, 그러면은 식을 풀어주면 처음에 얘가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 얼마니? 2분의 1 질량이 2 14의 제곱은, 자, 그럼 전체 역학적 에너지 얼마니? 196이죠. 그럼 여기서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게 5m만큼이니까 9.8 mh 더하기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를 2라고 치게 되면 얘가 얼마가 돼요? 98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2는 넘어가서 빼줘 버리면 98줄. 이만큼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에 해당이 되겠죠.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4kg인 장난감, 4kg이면 개 무거운데? 롤러코스터 장난감이? 웬만한, 아령 4kg짜리도 꽤 무거운데? 자, 4kg짜리 장난감 롤러코스터를 기준면으로부터 5m 있는 점 A에서 가만히 놓았대요. 자, 그러면 A점에서 여기서는 갖고 있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밖에 없어요? 위치 에너지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이 위치 에너지는 얼마가 돼요? 9.8 mH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96줄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럼 맞고, 그러면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가 지면으로 완전 딱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전부 다 증가한 운동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196줄이 맞고, 자, 그 다음에 C점 봐봐. C점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높이도 있기 때문에 뭐하고 뭘로 다 바뀌어요?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로 두 개를 다 가지게 되는데, 어차피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196줄인 거는 고정값이고, 여기서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보게 되면은 얼마가 됩니까? 9.8 질량 m h가 2.5란 말이에요. 그죠? 자, 2.5 이렇게 돼버리니까 얼마가 돼요? 98줄만큼이 위치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196. 그러면 운동 에너지 얼마가 돼야 돼요? 98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물어본 게 뭘 물어봤음? 속력을 물어봤죠. 그렇죠? 그러면 2분의 1 질량 m v제곱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98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나눠주면 2 49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v제곱이 49면은 속력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7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v제곱이 49니까 루트 씌워주면은, 그지?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이 다 맞아요. 알겠어요? 이건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과 같다. 이것만 고려해서 풀어주면 돼요.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자, 기출문제로 내신 숙소 풀이해보자. 자, 1번.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의 합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이 됩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겠지. 무슨 조건?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스카이다이버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위치 에너지가 그렇죠. 줄어들죠. 수명도 줄겠다. 그렇지 않냐? 개 무서워서 한 번 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자,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의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번. 롤러코스터 디테일이 되게 좋은데? 이렇게 격자 무늬로 세운 것까지. 그림은 롤러코스터가 레일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자,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구간은 결국에는 높이가 높아지는 구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어디에서 어디예요? A에서 B로 갈 때,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갈 때 이 두 구간에 해당이 되겠죠. A에서 B, 그 다음에는 C에서 D. 이 두 구간이 바로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구간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오른쪽 그림은 질량이 1kg의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떨어뜨리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얘가 지면에 닿는 순간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면에 닿는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서 갖고 있던 무슨 에너지랑 똑같겠어? 위치 에너지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왜?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없고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가 없으니까, 따라서 9.8 mH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49줄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4번이 맞고, 자, 그 다음에 4번 보자. 자, 오른쪽 그림은 질량이 2kg인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떨어뜨렸는데 0.5m 높이에서, 자, 요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주는 게 제일 쉽냐면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서 처음 갖고 있던 무슨 에너지랑 똑같아? 위치 에너지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9.8 mH에 해당이 되니까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몇 줄? 49줄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 0.5m에서의 뭘 구해야 되냐면 일단은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구해줘야 되는데, 자, 그럼 잘 봐. 자, 몇 미터 감소했어요? 2m 내려왔지?
총 2.5m에서 0.5m까지 내려왔으니까 2m 내려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뭐가 되냐면 뭐랑 똑같아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랑 같아요. 알겠어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뭐가 늘어나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 증가한 운동 에너지 얼마가 되냐면은 9.8 m 2m를 감소를 했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가 돼야 돼요? 39.2줄만큼이 증가한 운동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현재 남아있는 게 그럼 얼마가 되는가? 전체가 몇 줄이 해당이 되니까 9줄만큼 해당이 돼야 되는 거니까 위치 에너지는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9.8줄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된다. 9.8, 3.9, 49, 9.8, 39.2, 49줄. 네, 그래서 1번.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 풀 때. 자, 그 다음 5번. 질량이 2kg인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한대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 갖고 있던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10m 높이에서 자, 질량이 2kg이니까 여기서 위치 에너지 9.8 m h에 해당이 되니까 196줄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에 해당이 될 거고, 그럼 5m 위치로 내려오게 되면은 자, 5m에서 위치 에너지는 요거의 절반이 되니까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얼마가 돼야 돼요? 98줄이 돼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돼야 돼요? 얘랑 똑같겠죠. 98줄이 돼야 되죠. 왜? 그래야 둘의 합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인 196줄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알겠죠? 자, 따라서 5m 높이에서 위치 에너지 98, 운동 에너지 98이고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다 운동 에너지로 바꾸기 때문에 전체 역학적 에너지하고 같죠. 그래서 196줄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틀렸죠. 그래서 몇 번? 3번. 졸지 마. 자, 그 다음에 6번. 오른쪽 그림은 질량이 1kg인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8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떨어뜨렸대요. 그러면 계속해서 낙하라고 있으니까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A 지점은 최고점이니까 여기서 위치 에너지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랑 같고, 자,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보세요.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랑 같아요. 알겠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곧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9.8 질량 감소한 높이가 2m를 낮아졌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면 19.6줄만큼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 그럼 얘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 맞죠? C 지점, 여기 잘 봐. 야, 전체가 몇 미터야? 8m예요. 그러면 C 지점까지 내려왔어. 그럼 C 지점까지 내려왔으면 전체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남아있는 위치 에너지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돼요? 4m를 내려왔고 남아있는 게 4m예요. 그러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남아있는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몇 대 몇? 1대 1이죠. 어차피 9.8 m 값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지금 얘가 감소한 위치 에너지하고 남아있는 위치 에너지하고 같은데,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니까? 증가한 운동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 대 위치 에너지의 비율은 몇 대 몇? 1대 1이 돼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감소비하고 남아있는 비로 해서 간단하게 풀어줄 수가 있게 돼요. 굳이 다 계산해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저렇게만 해주면 된다. 자, 일어나. 자, 7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질량이 2kg인 공을 가만히 놓아서 떨어뜨렸대요. 그러면 얘가 2m 높이의 지점 A를 지날 때, 자, 이게 지금 선생님이 방금 풀어준 거랑 똑같아요. 공의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의 비율을 물어봤는데, 그러면 여기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곧 증가한 운동 에너지에 비해 해당이 되니까 둘의 높이 비율이 몇 대 몇이야? 전체 10m에서 8m하고 2m가 남았죠. 그지? 그러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대 감소 위치 에너지 비대 남아있는 위치 에너지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되냐면은 8대 2, 즉 4대 1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 대 위치 에너지의 비율은 4대 1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지면에 닿는 순간 공의 속력은 그러면 저기서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 9.8 m h가 뭘로 바뀌어야 돼? 2분의 1 m v 제곱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지워주면 얘 몇 줄? 196이 v 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v는 얼마? 14m/s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간단하게 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하고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30m 높이에서 질량이 2kg인 공을 가만히 놓아서 떨어뜨렸대요. 공의 높이가 20m일 때 공의 속력은,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 여기서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결국에는 20m 위치에서 일단 뭘 구해줘야 돼요? 운동 에너지를 구해줘야 돼요. 그럼 20m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결국에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10m만큼 감소한 10m 감소한 무슨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랑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서로 같을 거예요. 그럼 10m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얼마가 되니까 9.8 m h 이렇게 되니까 얘가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제곱에 해당이 될 테니까 이렇게 풀어줘 버리면은 196. 따라서 V제곱이 196이니까 얼마가 된다? 14.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오른쪽 그림은 질량이 2kg인 물체가 낙하하면서 자, A점하고 B점을 지나는 모습인데, 자, A점을 지날 때의 운동 에너지가 100줄이고 B점을 지날 때의 운동 에너지는 196줄이래요. 그러면 지금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늘었어요?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얼마예요? 96줄인데, 그럼 이건 결국에 뭐랑 같냐면 위치 에너지 감소량하고 같아요. 오케이? 자, 왜?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날 테니까. 따라서 높이 차이는 결국에는 9.8 질량 2 높이 h 얘가 얼마예요? 96줄만큼이 감소한 거지 결국에는. 따라서 h는 얼마가 돼야 되는 겁니까? 2.5 5미 96이지. 그러면은 높이 차가 얼마야? 198 98이구나. 잘못 썼네. 98 그러면은 여기는 h는 얼마가 돼야 돼요? 5m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따라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돼요. 여기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로 그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위치 에너지. 자, 다음에 1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질량이, 자, 여기서 질량 조심하세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질량 기준값은 킬로그램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100g이라고 나와 있으면 얘는 몇 킬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0.1 킬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쇠구슬이 낙하하는 동안에는 점점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를 해야 되니까 맞고. 자, A 지점에서의 전체 전체 높이가 얼마예요? 3m인데 그러면 A 지점은 얼마가 되냐면은 전체 높이 2m만큼 남았어요. 그죠? 따라서 여기서 전체 위치 에너지를 1이라고 치면 여기서는 얼마가 돼요? 높이가 3분의 2가 됐으니까 위치 에너지도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A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대 B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둘의 운동 에너지를 비교를 해주려면 결국에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A 지점에서의 감소한 위치 에너지 대 B 지점에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비율을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얼마 내려왔어? 1m 감소했고 얘는 총 2m를 감소했으니까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비율은 높이 비례할 테니까 몇 대면? 1대 2가 되니까 따라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 비가 1대 2 그러면은 증가한 운동 에너지의 비율도 얼마? 1대 2 그럼 맞죠? 그 다음에 B 지점에서 쇠구슬의 속력은 A 지점의 2배다. 자, 이게 잘 봐. 지금 B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A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2배예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는 비례하지만 속력에는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질량은 똑같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되려면 속력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몇 배가 돼야 돼요? 루트 2배가 돼야 돼요. 그렇죠? 항상 운동 에너지는 속력에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2배가 돼버리면 운동 에너지가 몇 배가 돼버려요? 4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저거를 조심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 13번 보자. 질량이 1kg의 야구공을 지면에서 연직 위로 9.8m/s로 던져 올렸대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지면에서 가지고 있던 지면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최고점으로 올라가면은 전부 다 뭘로 바뀌어요? 위치 에너지로 전부 다 바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봐봐. 2분의 1 질량 M 9.8의 제곱이죠. 9.8의 제곱은 위치 에너지 9.8 M H로 바뀌게 될 테니까 여기서 하나 소거가 돼 버리니까 여기에는 H는 2분의 9.8이 되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4.9 미터. 이렇게 돼야지 맞게 되겠죠. 그래서 몇 번? 1번. 자, 그 다음에 13번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면에서 질량이 3kg의 물체를 연직 위로 속력이 V로 던져 올렸더니만 얘가 최고 높이 얼마까지 올라갔다라고 나왔냐면은 19.6 미터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면 요 속력이 얼마냐라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여기서 뭘로 바뀌었으니까?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운동 에너지 얼마가 되니? 그냥 2분의 1 M V 제곱이 위치 에너지 얼마가 돼야 돼? 질량 M 9.8 높이 19.6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양변에서 얘 지워져 버리고 이 V 제곱은 얼마가 돼요? 넘어버리면 19.6 곱하기 19.6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루트 씌워져 버리면은 V 값은 19.6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제곱 값이니까. 그렇죠? 다음 몇 번? 3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보자. 자, 오른쪽 그림은 연직 위로 던져 올린 공이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보면은 B점이랑 D점의 높이는 같대요. 선생님이 던져 올렸을 경우에 뭐라 그랬어? 같은 높이에서 속력이 어떻다? 같아요. 알겠어요? 공기 저항이 없으면. 자, 그러면 최고점에서는 정지 상태가 되니까 여기서는 속력이 0이에요. A점의 속력은 0이 될 수가 없고, C점에서 최고점에 도달했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크고,
A점과 E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서로 같죠. 같은 높이에서는 속력이 다 같단 말이에요. B에서 C로 올라가는 동안에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고 모든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같죠. 1번이 틀렸죠.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5번, 16번 보자. 그림은 질량이 20kg인 롤러코스터가 정지 상태에서 A 지점을 출발해서 D까지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자, 그러면 D점에서 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자, 그럼 봐봐. 전체가 5m죠. 전체가 실제로 5m면 낮아진 높이가 3m예요. 그죠? 그러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남아있는 위치 에너지의 비율이 3대 2야. 그러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곧 증가한 운동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몇 대 몇이다? 2대 3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A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같다. 그렇죠. A점이 위치 에너지 최대점에 해당이 되고 저기서 뭐밖에 없으니까 위치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지. B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1.5배다. 자, 봅시다. B점에서의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보면은 지금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2m만큼이고 남아있는 위치 에너지가 3m만큼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따라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비율은 2대 3.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1.5배.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D점에서의 운동 에너지하고 같다. B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지금 3m만큼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3m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이 운동 에너지가 된다란 말이에요. 그죠? 이 문제 되게 좋은 게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비율과 현재 남아있는 위치 에너지의 비율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같죠? 그 다음에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랑 같게 나타날 테니까 9.8 M H 이렇게 돼버릴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980J에 해당이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D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3배가 아니죠. 봐봐. C점에서는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는데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5m고 여기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3m예요. 그죠? 그러면은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5대 3이니까 증가한 운동 에너지의 비율도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5대 3이 돼야 돼요. 따라서 D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몇 배가 돼야 됩니까? 3배가 아니라 5분의 3배가 나와야지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야. 알겠어? 이게 변화량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소했고 얼마나 증가했는지. 자, 그 다음 17번. 그림은 공기 저항하고 마찰이 없는 레일에서 롤러코스터가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롤러코스터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지금 A는 10m 지점이고 D점에서의 2배다. 여기서 D점의 높이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요. 여기서 높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2배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얼마나 감소했는지 위치 에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0이 아니라 최대죠. 지면에서의 높이가 0이니까. 그 다음에 B점에서의 속력은 C점에서의 5배다. 보세요. B점은 지금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몇 미터냐면 10m고 C점은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몇 미터냐면 2m예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쭉 증가한 운동 에너지에 비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둘이 몇 대 몇이다? 5대 1이다. 따라서 예, 운동 에너지가, 즉 B 지점의 운동 에너지가 C 지점의
운동 에너지의 몇 배예요? 몇 배? 지금 5대 1에 해당이 되니까 운동 에너지가 5배지. 그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5배가 되려면은 속력은 얼마가 돼야 돼요? 속력은 루트 5배가 돼야지죠. 왜? 운동 에너지가 선생님이 2분의 1 mv 제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5배가 되려면 속력은 루트 5배가 돼야 제곱해서 쓸 때 5배 값이 나오겠지. 5배가 아니라 루트 5배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C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감소한 위치 에너지 대 남아있는 현재 위치 에너지의 비율이 2대 8이니까 1대 4. 따라서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4대 1이 된다. 그렇죠. 이게 맞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8번하고 19번 보자. 자, 18번. 오른쪽 그림은 줄에 매달려 A와 B 지점 사이를 왕복 운동하는 물체를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자, A 지점에서의 속력은 이렇게 진자가 왕복 운동할 때 진자 운동 방향이 어디서 바뀌냐면은 양 끝 지점에서 바뀌어요. 갔다가 멈추고 다시 되돌아오고 멈추고 되돌아오고를 반복을 해준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한 번은 무조건 정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진자에서는 양 끝 지점이 가장 높이가 높은 지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이 가장 최하단을 지날 때는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나타나게 돼요. 따라서 A 지점에서 속력은 0입니다. 네, 5에서 속력이 가장 빠르고요. 속력이 가장 빠르니까 운동 에너지도 최대고, A에서 5로 가는 동안에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게 되겠죠. 5에서 B로 올라가는 동안에는 운동 에너지가 점점 감소해서 최고점에 도달하면 얼마가 돼요? 빵이 돼요. 빵. 정지합니다. 자, 그 다음 19번. 오른쪽 그림은 A점에서 정지했던 공이 출발해서 5점을 지나서 B점까지 올라간대요. 그럼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서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고, 운동 에너지가 다시 다 위치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이런 에너지 전환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따라서 최저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5에서 운동 에너지는 A점에서의 위치 에너지하고 같아야 되죠. 그래야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니까. 그 다음에 공이 5에서 B로 올라갈 때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예, 요거 맞죠?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 4번이 되겠죠. 그죠? 자, 20번 서술형 문제 봅시다. 20m 높이에 정지해 있던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4배가 되는 높이. 자, 요 문제 보시면, 자, 이거는 20m 전체 높이에서, 자, 20m 높이에서 낙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4배죠. 그러면 이 비율이 지금 운동 에너지 대 위치 에너지가 몇 대면? 4대 1에 해당이 되는 값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20m에서 그럼 운동 에너지는 결국에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감소한? 이렇게 자연학하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감소한 위치 에너지 대 남아있는 위치 에너지의 비율이 4대 1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 20m를 4대 1로 쪼개줘야 돼. 그럼 전체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5분의 4, 남아있는 위치 에너지는 5분의 1이 돼버리면은 4대 1이 되겠지. 그러면은 20m가 5분의 4면은 얼마나 내려와야 돼? 16m를 내려오고, 남아있는 게 4m가 돼버리면은 4대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면으로부터 얼마 높이에 있는 지점이다? 바로 4m 높이에 있는 지점이다. 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다음 2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5m 지점에서 질량이 2kg의 물체를 연직 위로 5m/s로 던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지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랑 이 지면에서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같아야 되는 거고, 지면에서는 그냥 무슨 에너지만 가지겠어요? 운동
에너지만은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가 되니? 9.8 mh 더하기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제곱 이렇게 들어가니까 98 더하기 얼마가 돼요? 25에 해당이 되는 거야. 123줄. 이게 전체 역학적 에너지에 해당이 되고, 얘가 여기서의 무슨 에너지에 해당이 되겠어요? 운동 에너지에 해당이 될 거예요. 오케이? 전체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100, 맞지? 네, 123. 자, 그 다음에 22하고 23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같은 공 A하고 B를 들고 있다가 A는 연직 위로 V로 던졌고 B는 연직 아래로 V로 던졌어요. 이때 A와 B 중에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에 속력이 더 큰 공 어느 게 더 빠를 것 같아? 여기 도달했었을 때 둘이 높이는 똑같아. 지금 여기도 H만큼이고 여기도 H만큼이에요. 여기 도달했었을 때 A가 빠를까? B가 빠를까? 어느 게 더 빠를까? 속도가 더 클까? 똑같아요. 물어본 게 누가 더 빨리 떨어질까라고 물어봤어. 물어보면 누가 더 빨리 떨어질까? B가 빨리 떨어지겠지. 하나 아래로 던져고 하나 위로 던졌으니까. 그치? 얘는 더 빨리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운동 방향으로 떨어진 거고 얘는 반대로 올려줬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 둘이 높이가 똑같으니까 둘이 갖고 있는 무슨 에너지가 똑같아요? 위치 에너지가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속력이 어떻게 돼요? 같죠? 속력이 똑같잖아, 둘이. 그럼 무슨 에너지도 똑같아? 운동 에너지도 똑같죠? 그러면 둘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의 합이 어떻게 돼요? 동일하죠? 그러니까 둘이 갖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똑같은데 이 역학적 에너지가 낙하하면서 다 뭘로 바뀌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둘이 똑같은 속력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누가 더 빨리 떨어지냐라고 물어봤으면 누가 빨리 떨어진다? B. 근데 속력이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보면 둘이 같다예요. 방향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같은 높이에서요. 이게 가끔 나와, 이런 문제가. H에서 질량이 M의 물체를 이렇게 던지나 이렇게 던지나 이렇게 던지나 이렇게 던지나 이렇게 던지나 어느 방향으로 던지나 바닥에 도달을 할 때의 속력은 어떻게 돼요? 다 같아요. 알겠어요? 대신에 이렇게 던져질수록 어떻게 도달하는 거야? 빨리 도달하는 거예요.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23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점에 정지했던 롤러코스터가 출발해서 레일을 따라 움직였대요. 그러면은 BC 구간에서는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뀝니까?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요? 위치 에너지로 바뀌게 될 거고, 만약에 B점에서 롤러코스터의 속력이 2배가 되면, 그럼 봐봐. B점에서 롤러코스터의 속력이 2배가 된다는 소리는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전체가 몇 배가 된다는 소리예요? 4배가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낙하하는 높이 자체가 몇 배가 돼야 돼요? 4배가 돼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하고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되게 속력이 2배가 되면은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되니까 낙하하는 높이는 몇 배가 돼야 돼요? 4배가 돼야지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실력 탄탄 보자. 자, 1번.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에서 질량이 4kg의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10m/s의 속력으로 던졌대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갖고 있던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이 지면에 닿기 직전에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 얼마야? 9.8 m h 더하기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네, 이 값이 여기서 전체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는 거니까 얼마예요? 그럼 196 더하기 200이죠. 이거 계산을 해주면 따라서 396줄만큼이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가 될 거예요.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과 같이 롤러코스터가 정지 상태에서 A 지점을 출발을 해서 E 지점으로 운동을 하고 있대. 그러면은 여기서 공기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를 하면 어디 있던 간에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봐봐. B 지점하고 C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B. 그럼 봅시다. B 지점은 지금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얼마나 낮아졌냐면 마이너스 10m가 낮아졌고, 그 다음에 C 지점은 얼마나 낮아졌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죠. 16m가 낮아졌어요. 그지? 네, 전체가 20m니까. 그러면 B 지점과 C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B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B하고 같으니까 둘이 몇 대 몇이에요? 10대 16만큼의 감소 B니까 그런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B 5대 8, 증가한 운동 에너지의 B 5대 8.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B에서 C, C에서 D로 이렇게 갔다가 D에서 C로 내려오는데 C에서 D로 운동하는 동안에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게 되겠지. 올라가니까. 요 구간보다는 여기가 재밌는데. 솔직히 도는 건 별로 재미없어요. 떨어지는 게 재밌지. 그지? 자. C점과 D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B. 자, 그럼 봅시다. C점과 D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B는 자, C점하고 D점의 높이 차는 여기서 보자. C점은 지금 16m를 내려온 거고 D점 같은 경우에는 47이니까 여기서 11m지. 그럼 낮아진 높이가 몇 미터예요? 9m를 낮아졌죠? 실제로. 그지? 그러면은 얘는 9m가 내려간 거니까 C점하고 D점에서의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B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16대 9가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은 16대 9면은 예,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B가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니까 증가한 운동 에너지의 B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6대 9가 돼야지 맞게 되겠죠. 따라서 4번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물어보면은 항상 뭐예요? 증가한 운동 에너지의 B는 뭐다?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B하고 같다라고 놓고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죠?